아유, 또 애들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해요, 또? 그러니까 그 일본 영화 중에서 아무도 모른다 이 영화가 있는데요. 네. 엄마가 아이들만 집에 두고 다른 남자랑 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만 있을 것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대전에서 10살, 8살, 6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살다가 발견이 된 건데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방치가 됐습니다. 원래부터 보호자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세 딸들의 엄마가 아버지와 별거를 하고 아이들을 자신이 키우기로 했었는데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아, 왜 애들 셋이나 두고 나갔답니까, 집을? 글쎄 그 이유가 기가 막히네요.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이거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아, 네. 아니 교수님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별거 상태에서 새 남자친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겠다고 10살, 8살, 6살짜리 꼬마 셋을 집에 남겨놓고 엄마는 그냥 확 나가버려.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강아지 기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실 텐데 강아지들도요 이 새끼를 놓고 난 뒤에 자기 새끼를 잘 이렇게 챙기는 그런 그 강아지가 있고 또 어떤 강아지는 그냥 새끼를 놔놓고 계속 마실 다니는 그런 강아지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에 상당히 충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엄마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명칭은 이 사람에게 이제 명명이 되긴 한데 실제로 내실을 보게 되면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엄마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보통 사람들은 저런 현상을 보면은 그러려면 애를 왜 낳냐. 그러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거는요, 그냥 어떤 그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외국 같은 경우에 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저런 식으로 혼자 놔두고 어른들이 다니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법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법도 만들고 저런 상황이 되면은 바로 경찰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 경종을 울려줘야만 이런 일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유독 이런 사람들은 애도 잘 낳고 또 그것도 많이 낳는지.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 역할이라는 게 무슨 소리죠? 자, 지금 10세, 8세, 6세의 3명의 자매가 지금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이 뭔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저기 사파에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싱크대 앞에 있는 아이가 엄마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10살입니다. 제일 큰 아이. 가장 큰 애가 10살이고 이 큰 아이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밥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10살이 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집안에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또 벌레하고 쥐도 많이 돌아다녔던 걸로 나중에 조사가 됐고요. 아마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하긴 했는데 뭐 역부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10살 초등학교 3학년 무슨 한국 전쟁통에 뭐 고아가 돼가지고 뭐 동생들 돌봤다 이런 걸 하면 모를까? 요즘 세상에 저게 말이 됩니까? 아마 저 10살 먹은 초등학교 3학년 되는 그 아이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냐. 왜냐하면 자기가 돌봐야 되는 그 어린 동생 두 애에 대해 가지고 이게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른이 어른 역할을 못하면서 아이로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일찍 어른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사실 저렇게 만약에 그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나이 때 받아야 되는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방금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근데 사파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 건데 보면 왼쪽 저 쥐 보이죠? 쥐가 있어요. 쥐. 예, 진짜 쥐가 있어요. 진짜 하도 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무슨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쓰레기, 쥐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저런 데서 애들이 석 달 동안 있었다. 아니, 자, 네. 이 관련 기사에 또 달린 댓글,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엄마라는 사람 그렇다 치자.
도대체 아빠라는 사람 애들한테 연락을 왜 안 하냐? 문제죠. 사실 두 사람이 이혼한 게 아니에요. 예. 별거를 하면서 당분간 양육을 엄마가 하는 걸로 보고 아이를 봤는데 아마도 아이 중에 특히 큰 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빠한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뭐 판결에 더 이상 그 내용은 제대로 나오진 않고 있지만 양육의 또 부양의 의무는 엄마 아빠가 공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별거하면서 맞는다 해가지고 모든 게 엄마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빠한테도 어떤 책임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게 이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재판 얘기를 하겠지만 아빠도 여기 등장하진 않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 유기 방임죄로 재판을 받았고요. 뭐 집행유예 나왔어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고 그렇게 좀 가볍게 처벌을 받는 데는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좀 뭐 부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형사처벌을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에게 이 집행유예 한 채로 다시 아이들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부터가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런 정도 상황이면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속히 엄마는 엄마대로 체포를 하거나 처벌을 받은 수순으로 가고 아이들은 그때부터 분리돼서 보호를 받으면서 다시 이 어머니가 확실하게 이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엄격하게 따져서 이제 정말로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 그 엄마에게 다시 이 아이들을 맡겨야지. 이건 지금 여기서 보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하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 어머니가 이제는 다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재판부 아까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제가 양 변호사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 남편의 아빠의 선처, 제 아내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거 관련해서 누리꾼들이 어떤 지적을 하냐면은 딱 이럽니다. 그러니까 친부도 석 달간 애들한테 관심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던 거 아니냐. 누가 누구의 선처를 바라느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엄마가 실형을 살면은 친부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걸 염려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왜 저런 얘기가 들어갔냐면 양형 이후에 이게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양육권자가 한쪽으로 정해지도 않았고 친부기 때문에 보호권이 있단 말이에요. 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권자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환경에 놓였을 때 그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처벌을 원하는지 강력하게 원하는지 약하게 원하는지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당장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무슨 소리야 이게 본인도 잘못한 거 아니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상식 아닌가요? 예. 이거 상식에도 안 맞아요 이것도.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게 뭐 외국이라도 우리보다 좀 선진된 그런 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친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다 처벌하고요 애들 양육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 아이를 갖다가 그 엄마가 다시 또 그 길러야 되고 또 아빠는 자기가 뭔가 선처를 갖다 베푸는 이런 형태. 제가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 기자. 네. 예전에도 저희가 이거 다른 여름에 정말 너무 더웠던 폭염의 그런 찌든 그 날씨에 3살 딸을 집에다 혼자 놓고 남자친구랑 시간을 보낸다고 집을 나갔던 엄마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 7월에 한 여성이 3살짜리 아이를 사흘간 방치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이 33도, 34도 이랬는데 과자와 빵, 주스만 두고 아이를 집에 방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번개 모임을 했는데요. 아이가 사망한 걸 알고도 또다시 외출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땐 아이는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는 15년으로 감형이 됐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 지능이 낮고 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자 15년 이건 집행유예. 이게 오늘 다 그 얘기했습니다. 오 교수님이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이 법적인 문제예요. 우리 법의 기본적 태도는 그겁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볼 것이다. 형벌은 가급적이면 가정에 개입하지 말자라는 태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등 외국 법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고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차없이 처벌하는 게 미국 법의 대다수의 태도입니다. 우리 법도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모성애, 부성애 같은 게 있지만 그것 반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사례처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뭔가 윤리라든지 뭔가 모성애를 기대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 못했을 때 가차없는 형벌이나 가차없는 책임을 부여하는 게 또 방법이고 그 책임을 부여하면 국가는 그 아이들을 또 돌보는 시스템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사건은 저는 부모 둘 다 책임이 있고요. 법원에서도 집행유예한 것은 또다시 범죄가 또 반복될 가능성을 있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